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증시 분석 스탁포스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미국 PPI 쇼크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상치를 무려 4배 이상 뛰어넘은 이 충격적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나비 효과가 우리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오늘 스탁포스트에서 알기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0.2% 상승.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월가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0.9% 급등. 이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으로 단순한 서프라이즈를 넘어 시장을 공포에 빠뜨린 물가 쇼크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3% 상승해 도매 물가 상승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물가를 끌어올린 걸까요? 이번 PPI 급등의 주범은 바로 서비스 부문이었습니다. 전체 상승분의 무려 4분의 3 이상이 1.1%나 폭등한 최종 수요 서비스에서 비롯됐습니다. 상품 물가와 달리 임금 상승과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스티키 특성을 가집니다. 이는 이번 물가 상승이 유가나 원자재 같은 일시적 요인이 아닌 미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경고 등으로 해석됩니다. 생산자물가지수, 즉 PPI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강력한 선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PPI 상승, 기업들은 그 부담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장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의 파도가 시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가 CPI 상승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이번 PPI 쇼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소비자 물가 역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강력한 예고편인 셈입니다. 이 예상 밖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신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준의 존재 이유인 두 가지 핵심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될 조짐을 보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이번 PPI 쇼크가 그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상해야 하는 상황.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연준의 정책적 충돌이 극한에 달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 딜레마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PPI 발표 전 연방기금 선물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4% 이상, 거의 100%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직후 이 확률은 급전직하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순식간에 7.5%까지 치솟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죠.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순식간에 덮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연준의 정책 기조를 더욱 매파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더 높게, 더 오래, 하이어 포롱거,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오판해 호되게 비판받았던 연준은 물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환경은 금융시장을 넘어 미국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기업들은 높아진 이자, 부담에 신규 설비 투자나 고용을 망설이게 되고 소비자들은 급증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이자에 지갑을 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 투자 위축, 소비 지출 감소, 그리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주택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써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연착륙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착륙이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만 부드럽게 잡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죠. 대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이 결국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경착륙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1970년대의 악몽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발 충격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전이됩니다. 첫째,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채널. 둘째,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무역 채널. 셋째, 원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는 물가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채널입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쫓는 글로벌 자금은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시장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폭발하고 원화를 팔려는 공급은 늘어나니 원달러 환율은 상승,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역 채널입니다. 흔히 원화 약세는 수출의 호재라는 공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저렴해져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수입품 수요 자체가 급감한다는 점입니다. 물건값이 아무리 싸져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결국 미국의 수요 파괴 효과가 원화 약세의 가격 경쟁력 향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은 물가 채널과 이로 인한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한 달러짜리 물건을 사와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침체되는 국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큰 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한국과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플라이트 투 퀄러티,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7월까지 3개월 연속 10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며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 자금이 이번 PPI 쇼크를 기점으로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는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익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미국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실적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석유화학, 항공, 음식료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 및 수입 의존 업종은 원가 부담 상승과 국내 소비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이익 마진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형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고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해 기존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치들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핵심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불황에도 수요가 꾸준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혹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고배당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나 원자재, 물가 연동국채 TIPS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략과 더불어 정부와 통화당국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섣부른 금리 인하로 시장의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정책적 노력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연준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연준 의장들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잭슨홀 심포지엄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월간 수출 데이터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 동향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미국 PPI 쇼크가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감정적인 투자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보수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 스탁포스트는 앞으로도 시장의 핵심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